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의 코미디 영화제 고톡고톡쇼에 참여해주셔서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모더레이터 역할을 맡은 전유성입니다. 긴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자도 아니게 읽었습니다. 부산국제 코미디 페스티벌에 한국 코미디 영화의 아카이브를 만들 수 있는 초석을 마련하고자 진행되는 행사입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서 두 명이지만 관객들과의 소통을 하고자 합니다. 실제로는 코미디 협회도 있고 또 여기는 12회가 됐지만 한 번쯤은 코미디 협회가 했던 여기가 했던 정리를 하고 싶었어요.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를 또 왜 이렇게 요즘 이 모양 이 꼴인가서부터 예전에 잘 나갔던데 그런 얘기들을 한번 준비한 자료들과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이 자리가 마련이 됐습니다. 사실은 영상 준비하는데도 굉장히 많이 힘이 들었어요. 영화제에서 사용한다고 해도 저작권은 코미디 하는 사람들한테 좀 싸게 팔지 무지무지하게 비쌌고 자료를 찾기도 사실은 굉장히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한 영상을 보시겠는데요. 코미디 영화의 시작을 알 수 있고 어떤 역사를 상황을 지나왔는지 알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여기 오신 여러분들은 모르는 영화들도 많을 거예요. 물론 저도 모르는 영화들이 몇 개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터를 켜라를 연출해주신 장준 감독 모셨습니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장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여기 있는 영화들을 보신 분들이 계십니까? 저는 어렸을 적에 피난 와서 부산서 살았는데 초량에 살았는데 초량역하고 부산진 역사에 철도문화관이라는 영화관이 있었어요. 그때 제일 먼저 본 영화가 청춘 쌍곡서 저기 나오는 거였고 그 당시에는 피난 시절이었기 때문에 영화를 부산에서 주로 찍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인공들이 바닷가 놀러 가는 장면이 송도 해수욕장 앞쪽에 혈청소도 보이는 그런 장소였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코미디 영화에서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영화를 보면서 네가 뻔한 건 싫어라고 하지만 뻔한 걸 실현시켜주는 게 또 코미디 영화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심영래가 저기서 걸어오고 있어요. 목욕탕 있어요. 남탕 여탕 비치면 심영래는 반드시 여탕으로 살아. 그 뻔하지만 얼마나 재밌어. 어쨌든 우리나라 코미디 영화가 20년대 시작이 됐군요. 한영로 감독이. 우리나라의 역사적 의미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나눠보죠. 이제 청춘상고선 말씀해 주셨는데요. 멍텅구리라고 하는 작품 제가 갑자기 감독님 기회가 안 나는데 이 작품 이제 대한민국 최초의 코미디 영화로 이제 기록이 됐는데 이 작품 좀 의미를 좀 되짚어 본다면 일단 제목에서 좀 큰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코미디 영화 혹은 코미디 역사를 보면 맹구, 영구 이런 이른바 바보 캐릭터들이 굉장히 인기가 많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 최초의 코미디 영화가 멍텅구리라고 하는 제목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게 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이제 그 당시 이제 조선일보에 연재됐던 그 연재 만화를 이제 영화한 것이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죠. 그러니까 뭐 최근에는 뭐 허영만, 이연세, 강풀 작가의 만화가 이제 영화 많이 된 것처럼 대한민국 최초의 코미디 영화가 그 당시 신문 연재 만화를 영화했다라고 하는 거는 굉장히 일제강점기에 그런 일이 있었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획기적인 일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관객이 얼마나 들었는지 모르지만 아마 굉장히 그게 잘 됐기 때문에 2회, 3회 계속 나오고 그랬겠죠? 그렇죠. 진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돌이켜보면 그 당시에 까마득한 옛날에 이 신문에 연재된 만화를 지금은 뭐 웹툰으로 뭐 영화를 만들고 드라마를 만들고 그러지만 그때만 해도 뭐 소설이 영화가 될 수 있을까? 뭐 이 정도의 생각이었는데 만화를 영화로 만든 건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굉장히 놀라운 일이네요. 획기적이고. 그리고 어쨌든 전국만 하던 시절에 코미디를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것 자체가 굉장한 모험이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네. 중간에 저놈이 다 말아먹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는 사람들을 물리치고 그래서 한국 영화의 1호로 기억됐다는 건 대단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도 하나 더 덧붙이면요. 아까 이제 영상에서 나왔지만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라고 묘사가 되잖아요. 김소진이라는 배우가 나오셨는데 아니 어떻게 최초의 여배우지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그때만 해도
이제 그 극단에서 여자 역할들도 다 남자가 있죠. 예, 대부분 그 당시에는 남자가 대부분 여자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근데 이 영화를 만들 때는 너무너무 그 여성 역할이 제대로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무대에서 볼 때는 멀리서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남자인지 여자인지 잘 좀 알아보기 힘들고 그냥 남자가 하는 걸 알고 그냥 보는 건데 이게 아무래도 이제 영화로 보고 있으면은 이제 클로즈업에 들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여성 배우가 필요해서 굉장히 파격적으로 여성 배우를 진짜 기용을 해서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로 기록이 됐다. 이것도 중요한 거. 아까도 제가 보면서 놀랐던 게 우리나라 최초의 여배우가 기생 출신에 네. 그러니까 배출해낸 그 요즘에 몇 기생 하니까 뭐 그래. 대부분도 기생 출신이네요. 네, 대부분도 기생 출신이네. 근데 만약에 지금 한국 영화계가 호황이었으면 그 최초의 여배우인 기생 출신의 그 김소진이라는 배우의 아마 이야기를 아마 소재로 써서 영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이채로운 분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 어쨌든 여긴 나오지 않았지만 사실 구봉서 시리즈 나올 때만 하더라도 서영춘 선배님 영화가 1년에 33편씩 찍혔다고 그러거든요. 그 당시에 소원이 인터뷰 기사를 제가 봤는데 안 움직이는 데서 밥 먹는 게 난 소원이다. 33편을 찍었으니까 뭘 찍는 건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냥 자다가 옷 갈아입혀주고 나가서 찍고 그러던 시절이니까 그때 생각이 나네요. 그 서영춘 선생님 돌아가셔서 보다 심각한 그 표정으로 있고 서영춘 선생님의 양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심초로 선배님이 양력을 얘기해 주는데 어디서 태어나셨으며 영화도 몇 편 하셨고 대표작으로는 살살이 007 보건 몰랐을 거다. 여자가 더 좋아. 염통에 털난 사나이. 당나귀 무법자. 이러는데 제가 안 웃는 걸로 정말 대한민국에 소문이 난 사람인데 저하고 최악 나가고 서세훈이가 웃어서 야단 맞았던 그런 시절도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 남자 시리즈 나오죠. 이제 남자 식모 황기성이라는 분한테 우리나라에 굉장히 유명한 영화 제작자 기획자인데 그분한테 물어봤어요. 남자 식모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내가 기획한 거야 그러시더라고요. 그 기획자는 아직도 살아계십니다. 그 구봉서 시리즈가 갖는 의의 같은 것도 어떻게 우리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조정석 배우의 그 파일럿이라고 하는 작품이 되게 흥행을 잘 됐잖아요. 그러니까 여장 남자 캐릭터인데 사실 이거의 또 원조를 가보면 그 거슬러 올라가면 바로 이게 남자 식모 시리즈 구봉서 배우가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 당시에 남자 식모도 이제 속편이 만들어졌고 남자 미용사, 남자 기생 그 남자 기생 같은 경우는 그 네이버에서 볼 수가 있더라고요. 지금도요? 남자 기생은 그 네이버에서 볼 수도 있고 그 영상 자료원 홈페이지 그 유튜브 채널에서도 전편이 등록돼 있는데 그걸 보니까 되게 재밌는 게 이제 그 당시 아까 이제 여기서도 좀 묘사가 되고 있지만 그 이제 베트남 파병과 관련된 뭐 이런 여러 사회적인 불이기 때문에 남자들이 이제 마땅히 직업을 찾지 못해서 그 딱 봐도 이제 너무 그 구봉서 선생님이신데 화장을 하시고 뭐 가야금을 연다시고 하는 모습을 보는데 최근에 이제 파일럿과 맞물리면서 이런 원조가 그 당시 이제 구봉서 선생님도 하셨구나. 굉장히 놀랐던. 근데 여기서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그 남자 뭐 미용사 남자 뭐 이 시리즈에서 구봉 선생님이 여장을 하고 화장을 하고 사람들을 속이면 사람들이 속아요. 아니, 설정이 그런지 제가 궁금해서. 너무 깜짝해서 속으시고요. 되게 또 신기한 게 뭐냐면 남자 식모는 제가 서울국제극장에서 직접 봤는데 사람들은 다 속죠. 거기 출연자들끼리는 다 속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제 그 남자 식모 시리즈를 많이 하셨던 그 심우섭 감독님. 네, 심우섭 이 두 분이 많이 하셨는데 심우섭 감독님 인터뷰를 보니까 구봉서는 다른 그 희극 배우들하고 다르게 너무 멀쩡하게 생겨서 여장을 했을 때도 되게 사람들이 잘 속았다. 예를 들어서 그 남자 식모 속편에서는 그 김희갑 배우가 이제 여장을 하고 나오시는데 그냥 너무 우스꽝스럽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구봉 선생님은 우스꽝스러우면서도 되게 좀 진짜 너무 잘 어울리는 좀 그런 놀라움이 있더라고요. 요건 이제 간단한 에피소드지만 구봉서 선생님을 우리는 막둥이 구봉서라고 했던 거 혹시 나이 드신 분들 기억나십니까? 막둥이 구봉서.
그게 오부자라는 영화에 아버지가 이종철 씨로 나오고 그분이 이제 한국에서 가장 그 챔프리 흉내를 많이 내셨던 분인데 거기에 오부자의 얘기 중에 막내로 나와요. 그래서 걔가 막둥이가 돼가지고 우리한테는 대단히 원로인데 막둥이고 봉서 막둥이야 뭐 그렇게 얘기가 좀 그랬던 생각이 납니다. 봉서. 그리고 이제 여기 쭉 이렇게 보다 보면 저는 굉장히 궁금했던 게 7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코미디 영화의 주인공을 하다가 언제부턴가 코미디언들이 슬그머니 사라지고 전국 배우들이 코미디를 하고 또 전국 배우들이 코미디를 하는데 그 코미디언들이 가끔씩 출연하면서 특별 출연, 우정 출연하고 나오는 거는 저는 조금 섭섭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요.